석탑, 화엄사 사자 석탑. 한국 고대의 건축미술 작품 중에서 한국의 석탑처럼 그 다양성과 창의성과 공간 조형의 세련된 아름다움을 다시금 재평가받는 구조물은 없다. 이러한 석탑의 조형은 물론 백제시대의 익산 미륵사탑이나 부여 정림사 같은 데에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비롯된 석탑 양식을 대성세련시켜서 사각 3층으로 된 한국 석탑 양식의 정형을 이룩한 것은 8세기 무렵의 통일신라 시대였다. 이러한 석탑들은 본래 중국에서 받아들인 목조 고층 건물을 석재로 바꾸어 세우게 된 데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백제나 통일신라의 초기의 석탑들이 대개는 규모가 클 뿐더러 목조 건축물의 구조 부분이나 깊은 추녀의 특색을 나타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통일신라 시대의 3층 석탑 양식이 정형화될 무렵부터는 두 층으로 이루어진 기단의 양식과 각 층 크기의 비례를 비롯해서 균잼이나 체감률의 적정함이 이를 데 없이 아름답게 세련되었다. 특히 석탑의 크기는 주위의 산청과 법당의 크기에 알맞게 조화되도록 그 규모에 자연스러운 제약이 생겼으며, 또 주먹 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이 아니라 정밀한 비례 계산과 역학적인 설계에 따라서 세워졌음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석탑들을 정밀하게 실측해 보면 미학상으로나 건축 구조학상으로나 당초부터 너무나 빈틈없는 세련된 설계였음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때가 많다. 구례 화엄사 뒤 언덕에 서 있는 3층 사자 석탑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이 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3층 석탑 양식을 기본으로 했으면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자 주 양식을 곁들인 탑으로 기교나 창의 면에서 매우 높이 평가해야 할 한국미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두 층으로 된 탑 기단의 하층 기단에 해당하는 사면에는 각기 3분씩 12천인상이 양각되어 있어서 제각기 주악과 비천하는 아름다운 해화미를 나타냈으며, 상층 기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4마리에 앉은 사자가 3층 탑을 내 귀에서 기둥처럼 떠받치고 있는 구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자주의 중앙부에는 합장하고 서 있는 한 사람의 승상 조각이 서 있는데, 이 승상은 발밑과 머리 위에 장식 조각된 연화좌로 탑의 상하를 따받치고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다. 절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이 승상은 신라시대의 고승, 자장 법사의 모습이라고도 하지만 이것을 밝힐 도리는 없으며, 이 탑 앞에 놓인 배석과 그 앞에 서 있는 산발 석등 아래에 한 무릎을 세우고 정자해서 합장 공양하고 있는 보살형의 모습은 어쩌면 신라 불교 미술인들에게 바치는 경건한 찬양의 자세라고도 나는 느끼고 싶은 것이다. 산자 수명한 지리산 송림은 푸르고 탑이 서 있는 나지막한 언덕은 이 탑이 세워짐으로써 아름다움의 생명력이 샘솟는 곳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신기스러운 일인지, 불교도가 아니지만 나도 가슴에 손을 얹고 고요에 잠기고 싶은 심정의 세계이다. 화엄사 사자 석탑 공양상. 전라남도 구례에 있는 화엄사 3층 석탑을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이 탑 앞에 정면에서 세워진 석등 밑에 앉아서 공양하고 있는 인물상의 청정스러운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팔각 석등을 떠받치고 있는 새 기둥 사이에 한 무릎을 세우고 연화좌 위에 정자한 공양상의 경건한 자태는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노송의 검푸른 줄기와 함께 부처님의 간절하고도 영원한 숭앙을 찬가하는 아름다운 한국미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자연과 그 속에 점지된 조형 작품의 신기한 해화가 빚어준 아름다운 한국적 분위기의 한 토막으로, 다른 풍토와 인물 속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고요와 청순의 아름다움이 지리산 깊은 산속에 맹맥히 넘쳐 흐른다는 느낌이다. 이슬 머금은 아침 햇살을 받고 영상 지어진 이 탑 앞에 묵묵히 서서 법당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 한순간과 이 한 토막의 아름다운 전경이 모든 사람의 망막 속에 아름답게 점지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금할 수가 없다.
이른 봄날 아침, 이 공양상 앞에 걸터앉아 불경을 펴들고 사색에 잠긴 젊은 승려의 자태가 있어서 그래도 청정하게 보이는 까닭은 돌로 빚어진 이 공양상의 경건한 기도가 이 젊은 승려의 심신에 이신점심으로 상통하는 까닭이 아닌가 한다. 이 한 토막의 전경에서 우리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한국인의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보는 느낌이며, 민족적인 아름다움이란 어디서나 그 자연과 인문 그리고 그 족속의 감정이 멋지게 해화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격조가 생기는 것이라는 표본을 여기에서 보는 듯도 싶다. 이 석등과 공양인물상은 배자와 아울러 3층 사자 석탑의 부속물로 이루어진 것이며, 화강석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었던 통일신라시대 석조 미술의 뛰어난 솜씨가 맥맥이 전해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부슬비 내리는 늦은 가을날이면 이 석등 위에 돋아난 해묵은 도리끼가 파랗게 하나하나 살아나서 이 석탑 언덕은 마치 3층 석탑에 새겨진 빛천상들이 보여준 조학과 율동을 일깨워주는 듯 한층 더 신비로움과 정적의 아름다움이 뼈에 시리도록 고마워진다. 삼척 비석머리. 강원도 삼척에 있는 동해 척주비 옆에 또 하나의 돌비석이 서 있다.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어느 곳에나 돌비석은 있지만 이 비석머리에 새겨진 무늬가 보여주는 야릇한 추상미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무엇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며 석공은 무슨 기쁨을 품고서 이것을 새긴 것인지, 그 천진스러운 선의 율동과 석공은 무슨 기쁨을 율동과 원의 점초를 보고 있으면 마치 현대 추상미의 본바탕을 이런 데서 보는구나 싶은 느낌을 갖게 된다. 일렁이는 파도 무늬를 새긴 것인가 하고 보면 크고 작은 동그라미가 불규칙하게 군데군데 새겨져 있어서 산과 하늘 사이인 듯 싶은 환상도 가져보게 된다. 현대 추상미술이 난해하다는 말을 주위 사람들에게서 자주 듣게 되고, 또 현대시의 난해성을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말하자면 추상의 아름다움이란 알고 보면 그다지 난해한 것이라 보기는 것이 아니라는 본보기를 나는 여기에서도 본다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 이 비석머리의 작자는 물론 무명의 석공에 불과하고 또 유식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도 짐작이 된다. 그러나 그 흔한 용을 새기고 싶었다면 하다못해 못생긴 지네만치라도 표현할 수가 있음직하고, 산이나 물을 그리고 싶었다면 유치원 아이들 그림 만치라도 못 그릴 까닭이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비석머리의 작자는 소박하고도 단순한 선과 원을 새겨 넣으면서 그 나름으로 추상 조형의 흥겨움을 감추지 못할 만큼 즐거웠던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현대 지성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감흥의 발달과는 거리가 멀었다 해도 그는 이로써 일종의 추상 정신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아야 옳다. 한국 사람들, 특히 조선시대의 이름 없는 목공, 석공, 도공, 화공들에게는 이러한 추상 의욕이 스스로 마음 본바탕 속에 도사리고 있어서 작품에 그렇게 주저없이 표현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작품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이렇게 써놓고 보면 한국인들의 천성 속에는 추상미의 본바탕을 이루는 일종의 이상시각 감흥이 맥맥이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말이 될는지도 모른다.